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조심해야 할 3가지 실수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과민 반응하기, 절대 사과하지 않기. 사회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이런 실수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3가지 내용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옳다고 고집하면 서로 충돌하게 되고 또 자존심 때문에 결코 사과하지 않으려 하겠죠. 때로는 잘하려는 욕심 대신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마음가짐, 그런 노력을 나부터 실천한다면 당연히 실수는 줄어들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경기도 안양시 중화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네, 오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근긴장 이상증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근긴장 이상증 좀 들어봤을 때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희귀 질환의 하나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긴장 이상증은 근육 긴장 이상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근육이 이상적으로 긴장이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근육이 이제 긴장이 되니까 자꾸 움츠리고 수축이 되고 움츠리고 수축이 되고 막 경련이 됩니다. 네. 경련이 되면서 이제 비틀어지는 그러한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 자신은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비정상적으로 그러한 이 근육이 수축이 되고 긴장이 되고 이러한 이상적인 그러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몸을 비트는 이런 근육의 그러한 이상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경증이라 그럽니다. 목이 한쪽으로 자꾸 비틀어지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사경증이나 또 손이나 몸통이 자꾸 뒤틀어지면서 꼬이는 좀 심해지면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손이나 네. 몸통이 뒤틀어지면서 꼬이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오고, 그래 되면 이제 심각성을 이제 느끼고 병원에 주로 많이 찾게 됩니다.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뒤틀리거나 뭐 약간의 운동성까지 생기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위에 주로 나타나나요? 네, 이것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이 눈 주위입니다. 그래서 눈 주위, 눈꺼풀 부위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이 눈꺼풀이 바르르 떨리는 그러한 증상을 우리가 간혹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눈꺼풀이 떨릴 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또 이제 푹 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눈꺼풀이 이제 보통 진정이 되고 안 떨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푹 쉬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랬는데도 이러한 근긴장 이상증 이러한 병증에서는 눈꺼풀이 이렇게 떨리는 증상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계속 떨리게 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또 다른 부위로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러한 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해지면은 또 눈도 자꾸 감깁니다. 처음에는 눈꺼풀만 이렇게 떨리다가 나중에는 눈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눈이 자꾸 이렇게 감게 됩니다. 감게 되고 그리고 이마나 얼굴로 이제 자꾸 이렇게 퍼지면서 얼굴 전체가 막 찌그러집니다. 얼굴 전체가 눈도 감기면서 얼굴이 막 이렇게 찡그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눈을 중심으로 안면에 좀 이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증상이 계속 심해지면 다른 근육으로까지 퍼지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눈과 눈꺼풀 주위가 이렇게 떨리는 증상이 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입과 이런 턱 주위 그리고 얼굴에까지 아까 찡그리는 그런 증상이 온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목 쪽으로 내려갑니다. 목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신의 이 의지와 상관없이 목이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안 맞으면서 이 한쪽으로 자꾸 목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목이 돌아가면서 목이 자꾸 뒤틀어지는 그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목이 뒤틀어지면서 또 경련이 되고 이렇게 경련이 오면서 막 떨리는 그러한 증상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목이 자꾸 한쪽으로 뒤틀어지면서 경련이 오면서 자꾸 틀어지니까 정면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반드시 보고 서로 해야 되는데 정면을 바로 볼 수가 없고 자기도 모르게 목이 자꾸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이상하게 틀어지면서 목이 자꾸 떨리고 경련이 오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손으로 한쪽 턱을 이렇게 받쳐주든지 네. 그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이제 잡고 있으면은 이제 정면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목이 자꾸 뒤틀어지니까 바르게 정면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 이 사회 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도 상당히 힘든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고 수축이 되고 그러면서 또 경련까지 옵니다. 경련이 되면서 이렇게 막 고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목 주변의 근육이 수축이 되고 긴장이 되고 긴장이 되면서 뒤틀어집니다. 그러면서 경련이 되면서 막 떨립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은 또 이렇게 머리를 또 흔드는 증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머리 흔든다 그럽니다. 네. 머리를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 턱이 또 떨리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막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증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면 근육에 이상이 생기고 또 심지어 성대에까지 영향을 주면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증상은 목의 윗부분 쪽에 주로 나타나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목의 윗부분에 많이 나타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과 그리고 이러한 얼굴과 입과 턱과 그리고 목까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목까지 이렇게 뒤틀어지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또 점점 심해지면은 목 안에까지 이제 그러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목 안에 이 성대에 이런 근육이 자꾸 수축 긴장이 되면서 이런 경련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꾸 수축이 되고 긴장이 되고 경련이 오니까 말할 때
말이 자꾸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말을 할 때 이런 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이 목에 이러한 성대의 근육이 자꾸 좁아지고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고 자꾸 경련이 오고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도 말을 할 때도 갑자기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고 또 목소리가 자꾸 작아집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막 경련이 오고 떨리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게 되고 네. 그렇게 됩니다. 갑자기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잘 나오지가 않고 목소리가 떨리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장생활, 이 사회생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위는 이제 아까 이런 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목에서 이제 점점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어깨나 팔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나 팔 근육이 어깨와 이런 팔이 이제 수축이 되고 긴장이 됩니다. 이런 수축이 긴장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깨와 팔이 수축이 되고 긴장이 되면은 아무래도 힘이 자꾸 주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글씨를 쓸 때도 글씨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글씨가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르게 써집니다. 그래서 글씨가 이상하게 막 써지고 글씨가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꾸 삐뚤어지고 이렇게 잘 써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경증이라고 합니다. 글씨 쓰는 게 떨린다는 그런 서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글씨 쓰는 게 경자 서경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필기경련이라는 그러한 병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자를 쓸 때도 이 팔자가 정상적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팔자가 잘 서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막 틀어지고 그리고 동그라미가 반듯하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자꾸 마음대로 그려지지가 않고 그리고 글씨체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고 글씨가 자꾸 막 찌그러지고 그리고 글씨가 잘 서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해지면은 이런 어깨나 이런 팔의 수축 긴장뿐만 아니라 이게 수축 긴장이 오면서 내 몸까지 자꾸 이 긴장이 수축이 오면서 몸 전체가 자꾸 뒤틀어지게 됩니다. 네. 몸 전체가 자꾸 뒤틀어지니까 고개가 자꾸 또 뒤로 제쳐지겠죠. 네. 고개가 자꾸 뒤로 제쳐지면서 고개가 자꾸 돌아가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운동에 이상 그런 행동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힘든 증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불편감도 많을 것 같고 또 주변 사람의 시선까지도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이런 근긴장 이상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이러한 병증은 우리가 이런 뇌의 뇌신경의 그러한 이상으로 인해서 온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뇌신경의 이상이 왜 와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우리가 추정해서 밝혀진 그러한 원인을 보면은 이런 중추신경계, 이런 뇌와 뇌 척수의 중추신경계의 그러한 이상으로 인해서 오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뇌신경계와 그리고 목뼈, 경추, 목뼈 주변의 연부조직, 그래서 연부조직의 이런 근육이나 이런 힘줄이나 근육, 힘줄, 혈관 같은 연부조직의 어떠한 이상적인 그런 이런 병변이 있을 때 또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난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증상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올 수 있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외상, 이런 교통사고나 이런 낙상, 높은 데서 떨어져서 네. 이런 목이나 머리를 다쳤을 때 이러한 증상이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뇌의 병변, 뇌에 어떠한 병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뇌 종양이 있을 때, 뇌 종양으로 인해서 뇌 신경에 그러한 이상을 생겼든지 아니면은 뇌에 소뇌에 또 이상적인 그러한 병변이 있을 때 이런 게 많이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치료가 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현재 이 근육 긴장 이상증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요? 네, 이런 현대의학적으로 이런 근긴장 이상증, 근육의 긴장 이상증입니다. 네. 이런 병이 왔을 때 저는 약물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이런 근육이 자꾸 긴장이 되니까 근육 이완제, 근육을 자꾸 이완시키고 좀 풀어주는 그러한 약을 쓰고, 그리고 자꾸 이래 되면은 마음이 자꾸 막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경 안정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약들을 약물 투여를 흔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었을 때 좀 편안해지고 괜찮아지면 괜찮은데, 이러한 약이 자꾸 먹어도 나중에 진정이 안 되고 점점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는 이제 이런 보톡스 요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우리가 흔히 미용적으로 보톡스를 흔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톡스를 그런 여기에 자꾸 수축 긴장이 되니까 네. 이 수축되는 긴장되는 부위를 자꾸 좀 일시적으로 마비를 시켜서 수축 긴장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보톡스를 하면은 이러한 수축이 되고 자꾸 긴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근육에 이제 그 주사를 합니다. 그래 되면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그동안은 근육이 수축이 되고 긴장이 되는 게 좀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좀 깔아앉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한 3개월이나 6개월은 이런 긴장되는 부위가 이 마비를 시킨단 말이죠. 마비를 시키니까 일시적으로는 좀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주사의 그런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 이러한 증상이 또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보톡스 주사를 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몇 회를 하게 되면은 네. 나중에 어느 시점부터는 보톡스 주사를 맞아도 이러한 몸에 내성이 생기니까 내성이 생겨서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 주사를 해도 나중에는 이러한 근육에 이러한 마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몸이 복잡하게 이제 그만큼 더 악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한 문제점을 보톡스 요법이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추 부위에 그러한 신경이 자꾸 막 이렇게 또 뒤틀어지면서 신경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신경에 차단시키는 그러한 또 그런 차단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진정이 시키고 이러한 완화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그러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뇌신부 전기 차단 자극술을 합니다. 네. 뇌신부에 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뇌에 지속적인 전기 자극을 주는 이러한 센서를 뇌에 이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뇌에 이러한 전기 센서를 이식을 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의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진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치료법이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그러한 치료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치료법이 마땅한 게 없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럼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한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긴장 이상증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한방적으로는 네 가지 관점에서 흔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경우가
간의 영향으로 이러한 증상이 많이 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간의 그러한 영향으로 해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런 비위장 이런 소화기 계통,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신장 콩팥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심장 계통에 이런 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올 수 있다고 우리가 흔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간의 영향은 한의학적에서는 간은 이런 근육과 이 눈과 이런 혈액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또 이런 스트레스와 아주 민감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과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런 간에 자꾸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은 자꾸 이런 근육에 떨리고 근육에 경련이 오고 이러한 증상을 많이 보고, 또 눈도 실룩실룩하고 이러한 증상이 오는 것을 우리 흔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간의 기운이 자꾸 이렇게 막 울체가 되고 막 이렇게 흥분이 돼 있는 그런 간의 기운을 풀어줍니다. 간의 기운을 풀어주고, 그리고 좀 안정을 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한약 치료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편안하게 해주면은 훨씬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비위장, 이 소화기 계통이 약하게 되면은 또 속이 많이 거북해집니다. 속이 많이 거북해지고, 또 이제 이런 배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에 이런 대사장에 제대로 이런 대사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고,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되지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얼굴이나 팔다리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막 이런 네. 떨리는 그러한 증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비위장 소화기 계통을 좋아지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고, 또 몸의 기운도 좋아지게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이런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편안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 콩팥이 약해지면은 이런 상부 쪽으로 자꾸 이런 열이 뜹니다. 허열이라 그러는 이런 허열이 자꾸 위로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근육의 경련과 이런 떨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장의 콩팥의 기능을 도와주고 정상적으로 순환이 잘 되게 그렇게 해주는 치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심장은 혈액과 그리고 이 정신적인 면을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피로와 이런 스트레스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경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또 근육에 경련이 오고 떨림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심장을 좋게 해주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근긴장 이상증이 좀 많이 발병하는 병도 아니기도 하지만 또 발병했을 때 치료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근기장 이상증이 치료가 잘 안 되고 지금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치료법도 지금 현재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의학적인 치료도 잘 낫지가 않아서 이런 한방 치료도 받고 그래도 잘 되지 않아서 또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그러한 치료에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턱관절 FCSD 학회에서 저희가 또 이런 어려운 이런 긴장 이상증의 또 환자들을 많이 본 그러한 또 이런 사례를 많이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보는 관점은 이런 근긴장 이상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뇌신경계 이상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뇌신경계 이상의 원인을 저희는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턱관절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뇌 구조의 그런 균형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은 뇌신경계의 그러한 흐름이 그런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이상적인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런 턱관절에 그런 불균형이 오게 되면은 이런 척추 구조에 이상이 생깁니다. 턱관절이 틀어지면은 목뼈가 틀어지고 이러한 척추 구조가 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척추 구조에 이상이 생기고 그런 목뼈 1, 2번이 비틀어집니다. 목뼈 1, 2번이 비틀어지면서 대후두공이 막힙니다. 그래서 대후두공은 네. 우리 이 머리로 올라가는 네. 이런 뇌와 척수에 이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대후두공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후동이 틀어지면은 막히게 됩니다. 막히게 네. 되면은 뇌로 정상적인 이런 신경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혈류나 이런 순환이 장애가 되고 그래 되면은 뇌신경계의 그런 이상을 그런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턱관절 턱관절 저희 학회에서 이제 이러한 FCST라는 요법으로서 이런 목뼈도 바로잡고 뇌의 그런 구조의 균형도 바로잡아줌으로써 뇌의 정상적인 순환이 되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근긴장 이상증뿐만 아니라 난치병에 속하는 이런 진전증 이렇게 자꾸 막 떨리고 흔들고 이런 파킨슨병 네. 그리고 틱장애 그죠 실룩실룩하고 힘든 그런 틱장애나 그리고 두통이나 이런 건망증 등 이러한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FGST 학회에서는 결국에는 턱관절과 목뼈 교정을 통해서 이런 근긴장 이상증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턱관절 FCST라는 그러한 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이 턱관절의 이 불균형을 이렇게 양쪽으로 균형 조절해서 이런 뇌와 척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뇌와 척추를 편안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되게 해주는 그러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그러한 역할만 하는 관절이 아니고 그런 뇌 기능을 조절하고 경추나 척추, 목뼈나 이러한 척추 전체의 균형과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관절로 보고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네. 그래서 턱관절은 이런 뇌와 척추의 그러한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좋게 해주는 그런 관절로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과 머리와 이런 턱과 이런 척추의 자세에 대해서 이 턱관절의 그런 가장 이런 이상적인 그러한 중심 위치로 이런 턱관절을 그렇게 조절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턱관절을 정확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중심 위치로 맞춰서 저희가 음양균형 장치라는 그러한 장치를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그러한 장치를 물게 됩니다. 장치를 물면은 턱관절이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반듯해지면 뇌도 정상적으로 뇌의 그러한 구조가 균형을 바로잡고 또 척추도 반듯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전신에 오는 여러 가지 증상을 그렇게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의 그런 통로를 뚫어주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틀어져서 막혀 있는 통로를 이렇게 뚫어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뇌의 정상적인 순환이 이렇게 되게 해서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스스로 이런 이제 통제력이 생기고 뇌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기능을 발휘하면서 좋아지는 것을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CST 학회에서 저희가 이러한 치료 결과를 기준으로 네. 저희가 쭉 봤을 때 대부분의 이러한 환자들이 50회에서 한 100회, 100회 정도 그러한 치료 횟수로도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치료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증은 저희가 이런 FCST 학회를 이러한 요법 치료로서 치료를 하면 할수록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치료를 잘 받고 환자 본인이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둘째는 집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기가 그런 운동요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열심히 잘 따라서 잘 해주시고 네. 그리고 셋째는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항상 웃고 즐겁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넷째는 이제 부모 형제나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서로 협조해 주시면은 더 많이 빨리 좋아지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치료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그래도 FCST 학회에서의 턱관절 그리고 목뼈 교정으로 좀 좋은 뭐 왕도가 있었다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치료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입니다. 36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눈이 계속 막 이런 감깁니다. 눈이 계속 감기면서 또 얼굴이 한쪽으로 자꾸 막 찡그러지면서 막 이그러지고 그런 이런 증상이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계속 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주 그 이런 증상 때문에 자기가 직장 생활도 하기가 힘들고 대인 관계도 힘들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대인 관계도 상당히 힘들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이 감기면서 얼굴이 계속 막 찡그러지고 이그러지는 게 쉬지를 않고 계속 이러한 증상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와 이런 대화하기도 힘들고 또 상대방이 자꾸 이상하게 보니까 자꾸 자기가 너무 그냥 힘들다고 위축되고. 그렇게 위축되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더니 이 척추와 목뼈가 아주 심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틀어져 있고 또 일자목이고 그리고 척추도 역시 이렇게 틀어져서 청만증이 나타나고 있었고 골반도 이렇게 뒤틀려져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도 틀어져서 턱관절에 통증도 있고 턱관절에 소리도 났습니다. 그리고 척추와 이런 것도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런 이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런 보톡스 주사까지 계속 또 치료를 받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턱관절에 그런 불균형을 저희가 관찰을 하고 그래서 턱관절 FCST 요법을 설명을 드리고 네.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턱관절과 턱관절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머리도 바로 반듯하게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목뼈 이런 상부경추 1번, 2번도 직접 교정을 해서 이렇게 좋아지게 해주고 그리고 등이 많이 굽어서 등도 이렇게 바로 잡는 그런 교정 치료도 하고 골반도 이런 좌우의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교정 치료도 하고 또 이런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이런 그 뇌 신경을 편안하게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한약도 그렇게 처방해서 드시고 그렇게 치료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3개월 동안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거의 한 8, 90% 정도 그렇게 좋아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도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가만 앉아 있지도 못했는데 가만 앉아 있으면 얼굴이 막 감기고 눈이 감기고 막 찌그러지고 해서 가만 앉아 있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앉고 얼굴 모습도 거의 많이 달라지고 아주 편안해진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분입니다. 35세. 그리고 이분은 목이 자꾸 왼쪽으로 자꾸 틀어집니다. 자꾸 틀어지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그런 시집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시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러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증상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이 자꾸 뒤틀려지면서 자꾸 돌아가고 그리고 왼쪽의 왼쪽 팔에 감각이 둔합니다. 감각이 둔하고 그리고 왼쪽 어깨가 자꾸 심하게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병원에서 사경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근육이완제 등 약물치료를 계속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자 경우도 이 환자는 24회 치료를 하고 네. 거의 한 70% 정도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계속 증상이 조금씩 남아있고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 이런 증상이 나오고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총 치료받은 횟수가 이 환자는 한 70회 정도 치료했습니다. 한 70번 정도 치료하고는 거의 한 90% 이상 좋아졌다고 아주 좋아하시고, 그래 치료하고 나서 정말 얼굴도 정말 그 반듯하게 편안하시니까 얼굴도 정말 예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턱관절 치료는 이런 얼굴이나 이런 뇌나 척추나 이러한 신경을 반듯하게 이렇게 정상으로 잡아주니까 아주 그런 좋은 효과를 우리가 많은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긴장 이상증으로 인해서 자꾸 막 근육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안면이 이렇게 틀어져서 안면 비대칭이 있든지, 그리고 또 코가 한쪽으로 코가 이렇게 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나 그리고 얼굴 턱선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거나 네. 이러한 분들, 또 구안화사로 코나 입이 잘 움직이지 않고 또 자꾸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이렇게 오래된 분도 많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신경과 척추를 조절해주는 편안한 이런 그러한 치료로서 우리가 좋아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근긴장 이상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근긴장 이상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천문동입니다. 천문동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천문동이 어떤 건가요? 네, 천문동은 백학과에 속합니다. 네. 백학과의 이런 덩굴입니다. 이런 덩굴성의 이런 초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문동의 그러한 우리가 뿌리를 약재를 씁니다. 그래서 뿌리를 이 가을이나 이 겨울에 이제 채취를 합니다. 뿌리를 가을이나 겨울에 채취해서 이러한 외피를 벗깁니다. 외피를 벗기고, 그리고 내면을 쪼개보면은 내면에 이제 이런 하얀 심이 있습니다. 네. 이 심을 또 뺍니다. 심을 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약재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를 가볍게 찝니다. 가볍게 찌고 난 다음에 햇볕에 말려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문동이라는 약재는 맛이 답니다. 맛이 네. 달고 또 쓰고, 달고 쓰고 그러한 맛이 있고, 또 성질이 아주 찬 성질이 있습니다. 찬 성질이 있고, 그리고 이런 폐나 주로 이제 폐나 이런 신장 콩팥으로 주로 이렇게 약효에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전부터 이런 천문동은 이런 호흡기 질환과 이런 폐나 기관질 아닌 호흡기 질환과 이런 전기를 같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몸을 같이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약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많이 없는 이런 노인들, 기력이 없는 그런 노인들의 이런 호흡기 질환, 노인들이 자꾸 그런 기침하고 자꾸 천식하고 이런 호흡기 질환이든지 만성기관지염에 많은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결핵의 후유증,
결핵이 자꾸 있어서 결핵의 이런 후유증으로서 미열이 있든지 그리고 빈혈과 그리고 병 뒤에 병 후에 이런 쇠약 병 후에 몸이 많이 약해져서 이런 약간의 미열이 계속 나타나고 이러한 경우에 좋게 해주는데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기관지나 이런 폐나 이런 호흡기계통의 이런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는 좋은 약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문동은 이런 원기 회복을 하고 또 이런 몸의 기력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해주는 그런 데 사용하는 약재로서 그전부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복용하면은 피로를 회복하고 또 저하된 그런 체력을 도와주고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아주 찬 성질이 있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좋아지게 해주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문동을 또 피부 미용에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에 그런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또 탄력이 생기고 또 윤기가 나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병에도 이제 갈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이런 몸의 기력을 도와주니까 성기능을 촉진해 주는데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위도 이제 음이 부족하고 우리 기력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기력에도 양이 있고 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기라 그러죠. 막 이렇게 막 왕성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양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음적인 부분, 네. 몸의 그런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몸을 기능을 도와주는데도. 그런데 천문동은 주로 양을 도와줘서 내가 반짝하게 그런 기운을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약재가 아니고 이런 음의 부분, 그런 음의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음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음적인 부분이 많이 약하면은 자꾸 네. 몸에 이런 열이 자꾸 뜹니다. 그래서 이런 열이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주로 쓰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런 미용했을 때도 이제 음이 부족해서 자꾸 얼굴이 건조하고 얼굴이 자꾸 마르고 또 약간 열도 약간 뜨고 네. 그런 사람한테 천문동이 아주 좋은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천문동은 또 이런 끈적끈적한 그런 점성의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 기능에 이런 도와주고 또 열기를 또 안정시켜주고 또 진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재로 씁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성질이 이런 찬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냉하든지 또 이런 설사를 자주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사용하는데 좀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천문동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네. 상담이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71살, 네, 71살이고요. 네, 키는 한 뭐 1m 55 정도. 네. 그리고 체중은 한 60?
아, 네. 지금 네.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좀 아픈 데는 많은데요. 아, 저는 예. 막 잇몸에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늘 많이 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과를 오라 해서 다녀와도 예. 이렇게 계속 이 닦을 때도 나고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막 피가 입으로 하나 돼가지고 빨리 멎지도 않고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좀 걱정돼가지고 예, 예. 전화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거는요? 다른 데도 뭐 다리도 아프고 뭐 아픈 데는 많은데 예, 예. 예. 그 치과에서 뭐, 그 피가 날 때 피가 잘 멎습니까? 빨리 괜찮아집니까? 아니요, 이제 한참 동안 가서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막 이렇게 막 깔꾸리를 이렇게 하고 예, 예. 치료를 받으면 이제 오래 가야 그 피가 이렇게 입속에치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평상시에 닦을 때도 예. 늘 피가 나요. 병원에 갔다 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른 부위에도 피가 나면은 피가 잘 멎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잇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것 아, 같은데.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예,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닦기도 잘하고 그래요. 다른 데는. 아, 예, 예. 그러면은 잇몸이, 네. 잇몸 자체가 워낙 약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잇몸이 튼튼해야지, 그죠? 네, 그렇죠. 튼튼해야지 되는데, 잇몸이 자꾸 약하면은, 잇몸의 면역도 약하고, 잇몸이 예. 자꾸 그 염증도 잘 생기고, 예, 염증도 그렇게 잘 되면은 생기고. 자꾸 이제 잘 아물지도 않고, 예. 예, 그런 피가 나서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저는 한약 같은 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잇몸도 이런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몸의 건강 상태를 좋게 해주고, 또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러한 약재를 사용을 해서 잇몸을 튼튼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하시고, 또 잇몸이 또 피가 나고 그럴 때는 물론 양치를 하고, 예. 그렇게 할 때, 이런 좋은 소금이 있으면은, 네.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글쎄요, 이렇게 네. 이제 소금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입을 헹구는 거는 그건 좋은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양치를 하고 가볍게 그거 할 때도 소금으로 예. 소금도 여러 가지 소금이 있는데 그런 좀 이렇게 천일염 이 좋은 소금으로 해서 이 소금을 그렇게 해서 소금으로 해서 계속 해주면 소금에 자꾸 이런 잇몸을 또 이렇게 면역을 좋게 해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금도 요새는 또 뭐 죽염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일반 소금도 이렇게 좋은 소금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 그래서 근데 소금으로 뭐 해서 자꾸 그렇게 양약을 뭐 하면은 먹어서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양약을 뭔 복용해도 뭔 약을? 괜찮은지. 양양요? 예, 예. 뭐 이가탐 막 그런 거 네, 텔레비전 선전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거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거는 이제 잇몸에 이제 염증을 네. 좀 좋게 해주고 이런 계통의 그런 약인데 그런 계통보다는 제가 이런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금으로 양치하고 소금으로 자꾸 이렇게 좀 수시로 해주는 게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잇몸도 또 전체적인 내 몸의 건강과 아주 연관이 많으니까 항상 일상적인 그런 식사도 잘 하시고 예, 일상 그리고 저 건강 한 관리를 가지 다른 거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예, 좀 예, 빠르게 예. 질문 주시겠어요? 저 시간 관계상. 콩팥에 네. 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어디요? 콩팥에 돌이 있다고. 신장. 콩팥. 신장에 예, 근데 그거를 수술 안 하고 놔둬도 괜찮을란가요? 해야 할란가요? 신장에 그런 돌이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얼마나
네. 얼마나 돌이 이제 그 크기가. 크기가 네.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또 크기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 부위가 문제가 되거든요. 심장에 돌이 있어도 그 정말 안 좋은 부위에 있으면 통증도 심하게 나타날 거고 많이 안 좋을 거고 이제 그런 부위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자세하게 그 이제 비뇨기과 가셔가지고 요새는 네. 이제 이런 초음파나 이런 검사를 합니다. 네, 선생님. 검사를 그래서 하셔서 지금 시간 관계상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